김세연이 정말 대단한 소리를 했죠.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도 좀 난리가 났는데, 왜 김세연이 이런 헛소리를 했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했냐 보면, 한국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민폐다 이러고. 그래서 김세연이 그래도 여의도 연구원장이잖아요. 한국당 그 연구소잖아요. 그거 하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충격에 빠진 한국당 이러고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김세연이 한국당은 좀비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다가 홍준표가 또 거들렀어요. 홍준표는 얘는 한국당 황교안 까는 일이라면은 그냥 맨날 이렇게 깨춤을 춰. 지가 당대표일 때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자,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세연이 말한 거 틀린 거 없어. 좀비 정치란 말한 거 그거 틀린 거 아니야. 김세연은 한국당 회생 불가해. 한국당 해체해야 돼.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황교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이 사기 탄핵파들이죠. 홍준표도 황교안 당대표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김세연도 사기 탄핵파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당 뛰쳐나가는 탄핵 찬성파들, 사기 탄핵파들과 함께 행동을 취해서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하고 같이 손을 잡았었죠. 김무성 역시 사기 탄핵파죠. 김무성이 내년도 총선에 안 나온다. 지난번에 안 나온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거둬들인 것 같죠.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는 내년에 총선 출마 안 하겠다. 이거 얘기 안 하고 은근히 짱 보고 있는 듯 하죠. 거기다 조선일보가 황교안 대표를 씹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 또는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황교안 당대표를 은근히 씹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를 씹는 것 중에 하나가 친황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황파. 황교안을 친황파 이렇게 아주 무슨 더러운 냄새 나는 듯이 친황파라고 이름을 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조금 답답하게 행동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기 탄핵파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황교안을 씹냐라는 거죠. 왜 황교안을 씹을까? 그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려던 그런 행동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탁을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뇌물도 안 받고 청탁도 안 들어주고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은 사기 탄핵파들이 황교안한테 자꾸 저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문재인이 조기에 몰락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임종석이 내년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임종석이 불출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의 인기가 너무 없고 문재인이 조기에 청와대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될 가능성도 없고 국회의원 돼봤자 온갖 더러운 뒤치다거리는 다 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이도 미리미리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조기 몰락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 있는 자들도 문재인이 오래 못 간다, 조만간 죽는다, 이거를 이미 다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여의도 연구원장 김세연이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짐작을 했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한국당이 승리를 하면은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데, 안 그런다라는 거죠. 그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때 자기 국회의원 배지가 없으면 그거 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승리할 건 빤한데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는 떡은 얼마 안 되니까 그 떡을 좀 많이 먹고자 지금 징징대는 거다. 뭐 우누나 무슨 뭐 떡 준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자리 싸움 때문에 황교안을 씹는 거다. 이것이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국당을 황교안 당대표를 자꾸 뒤에서 비판을 하는 이유가 그거다.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이 이렇게 빨리 망가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10월달 3일 개천절날 9일 한글날 그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을 외친다라는 것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재인은 이제 조기 탈락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총선에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기 탄핵파들은. 문재인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준비를 지금 안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때가 시기가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 가지 몫을 챙기려고 지금 한국당 내에 파벌 싸움을 이렇게 벌이는 거다. 거기에 황교안에게 자유한국당 승리할 때 내년도 총선에 뭐 언론계 특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기자들 중에 또는 논설위원 중에 자유한국당 공천을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한국당과 황교안을 씹고 동아일보도 한국당과 황교안을 씹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도 동아일보에서 박재균이라는 자가 칼럼을 써서 황교안을 흔듭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보면은 문재인의 인기가 많아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헛소리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이 집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아주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핵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자들을 싸고 도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보수 분열의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자꾸 탄핵인 정당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박재균이가 하는 얘기가 황교안에게 훈수질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한국당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의 본분인데 언론이 지금 정치 개입을 하고 있어요. 정치 컨설팅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게 지금 내년 4월 총선에 국회의원 해먹겠자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점이 있는데, 좀 더 왜 세게 강하게 못할까? 청와대 앞에 지금 거의 한 50일 동안 천막 치고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농성하는 애국 시민들이 있죠. 예,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텐트 치고 거기서 집회를 갖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 분들 가서 좀 손도 잡아주고 악수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할 때 그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바로 이런 거. 예, 김세연이, 홍준표가, 유승민이,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황교안 당대표를 흔든다라는 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해야 되는데 정말 복잡하죠. 예. 우리 마음에는 안 드는데 또 여기서 한국당이 해체가 되면은 정말 안 되죠. 예,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까지 하는 일이 그 사기 탄핵파들에게 사탕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저 사람이 답답하기는 한데 뭔가는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진짜 본인이 얘기를 떠들어주면 확실한데 이쪽 저쪽에서 욕을 참 많이 먹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황교안 당대표가 정말 살려면 아니 자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죠. 저는 황교안 당대표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탄핵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지금 드러난 많은 사실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법률가지 않습니까? 법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법적으로 봤을 때 2017년 3월 10일 자기가 판단을 잘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보니까 2017년 3월 10일 탄핵은 문제가 있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그 탄핵의 진실을 말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래도 10월 달에 광화문에 나갔던 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래도 문재인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7년 3월 10일 탄핵됐을 때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더 진실을 얘기를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 위에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되는 책무가 황교안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탄핵을 그냥 어물쩡 그냥 말이 날까봐 하지 말고 사기 탄핵에 앞장선 자들은 정치에서 떠나라. 그 얘기를 확실히 하면 됩니다. 몇 명 안 되잖아요. 유승민 정치 은퇴해라. 확실하게 선포해버려 그냥. 그리고 김무성도 정치 은퇴해라. 홍준표도 정치 은퇴해라. 하고 맞받아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황교안도 살고 한국당도 살고 그리고 우파도 사는 길이라고. 근데 황교안이 자꾸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이 탄핵 얘기, 진실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10월 항쟁 때 국민의 뜻을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뜻을 받아서 국민 대연합을 거기서 하는 거야. 그 정신으로 사기 탄핵파들 유승민이나 김세현이나 김무성 같은 자들하고는 보수 통합이 될 수가 없죠. 썩어 빠진 정신하고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에 대한 정신을 갖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로 가면은 산다. 자, 그 반면 교사가 뭐냐면 윤석열이죠. 자,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애국 국민들이. 그런데 윤석열이 법치 수호를 외치고 헌법 수호를 외치고 법대로 원칙대로 조국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윤석열이 행동을 하잖아요. 윤석열이 꼭 정치를 하는 게 아닌데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한테 좀 배워라 이겁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도 법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입장에서 이것이 헌법적으로 옳다. 이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국민들이 거기에 환호성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 헌법적 가치에서 보니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잘못되었다. 그 헌법적 가치에서 보니까 사기 탄핵했던 정치인들은 정계 은퇴해라. 당신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당에서 그 사기 탄핵파들은 출당시켜. 그런 식으로 황교안 당대표가 원칙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윤석열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처럼 자기 직업적 소신을 다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자,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뭐 지금 조국 같은 경우가 검찰총장을 했다. 그러면은 법을 안 지킬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니까 그 사람이 법대로 하겠다.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 하니까 조국을 때려잡는 거지. 어떤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에 오면은 문재인 눈치 보고, 다음번, 요번에 뭐 검찰총장 한번 잘 대충 넘기고, 내년도 국회의원 한번 하고, 또 뭐 법무부 장관도 한번 해먹고, 이런 식으로 출세를 위해서 생각하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검찰총장하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하고 그거 끝나면 법무부 장관 해먹고 윤석열이가 또 국회의원 나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야심이 있었다면은 조국 수사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한민국 국군이 죽지 않고 살려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의외로 나온 거예요. 정말 이거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윤석열이 하는 걸 보고 황교안 당대표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렇게 나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당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5, 60명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쇄신되고 정화돼서 거듭나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왜 한국당을 해체시킵니까? 누구 좋으라고? 한국당 해체가 되면은 문재인이 제일 좋아하죠. 더불어민주당 좋아하죠.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죠. 빨갱이들이 다 좋아하죠. 대한민국이 진짜 망하는 길이죠.